아, 팀장님, 지난번에 알려주신 그 실천사항 보고 제가 바로바로 했잖아요. 네, 실천이 좋은데요? 근데 뭐가 궁금했냐면 네. 보험도 여기저기 들어있고 뭐 예적금도 있고 대체 내가 제대로 가입을 한 건지 상품들이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이름도 비슷하고 헷갈리니까 내가 뭘 해야 잘 가입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은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금융기관이 뭐뭐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저는 은행이 제일 편해요. 네, 은행 네. 편하죠. 그리고, 익숙하죠. 네, 그리고 옆에 아주머니가 자꾸 보험하라 그래서 네, 보험사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증권사 네, 네.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은행을, 네. 증권사를, 보험사를 잘 활용하는 법 핵심 위주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은행에서 보험도 팔고요. 증권사에서도 보험이나 혹은 상품이 뭐 저축성 이런 것도 팔고 있고요. 보험사인데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을 가져와서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네, 오늘은 이런 거 하면은 후회 안 합니다. 뭐 손해 볼 일 없습니다.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 은행입니다. 은행에서는 안전한 상품 위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첫 번째, 청약통장 가입하셨죠? 다행히 했습니다. 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가입해봤자 청약 안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뭐 공공분양, 민간분양 제도를 활용하는데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둔촌주공 미달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올림픽공원 쪽이요? 맞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요? 한창 부동산이 이제 힘들 때, 금리 치솟을 때였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때가 너무 그리울 또 때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청약통장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 거 추천드리고 싶지만 10만 원도 만만치 않은 청년이라면 2만 원이라도 꼭 꾸준히 납입해서 횟수라도 늘려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뭐 필요에 따라서 목돈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주택 청약통장을 활용하자. 정기 예적금. 이왕이면은 상호 금융기관 예전에 얘기했었는데요. 수협, 신협, 뭐 임협, 농협. 네. 상대적으로 1금융권에 비해서 금리가 높고요.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쪽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예적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축 습관과 목돈 마련하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금리가 낮긴 하지만 다달이 꾸준히 내고 1년 있다가 성취감을 가지고 찾는다. 저축을 시작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끝으로는 대출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뭐 나는 주거래 은행 가서 대출 받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요새 금융 플랫폼들이 잘 돼 있습니다. 뱅크샐러드, 토스,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건일지라도 뭐 상환 방법, 상환 기간, 금리 변동 주기 이번 기회에 체크해 보시면서 은행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했던 게 제가 임대아파트 살기 때문에 당장 2년 뒤에 분양이 들어가면 대출을 해야 돼요. 그냥 다 주거래에서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당시 상황에 딱 봐야 돼요? 그렇죠. 어디가 금리가 좋은지. 대출 이야기할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주거래 은행을 이전합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 판매로 나오는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집단 대출이라는 걸로 몇 군데 은행이 들어와서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춰줍니다. 그런 것들을 저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설사 내가 대출이 있었다, 받았다, 잘 쓰고 있다 하더라도 1, 2년 주기로 금리를 비교해 보시면서 갈아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갈아타는 것도 돼요? 맞습니다. 최근에 주택담보라든지 전세자금, 신용대출을 한 군데에서 비교해가지고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그럼 덜 안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두 번째, 증권사 얘기하겠습니다. 증권사는 변동성을 즐기며 수익성 위주로 하자.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자, 첫 번째 추천하는 상품은 CMA입니다. CMA.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이런 목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행 자금,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세금들은 매달 발생하진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이제 가끔씩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을 비정기 지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인지 예산을 한번 세워보고요. 그 예산에 맞춰서 매월 일정 금액을 CMA 계좌에 모으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CMA에 모아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보통 은행 계좌에 있거든요, 저는. 그쵸. 그러면 CMA 하면 뭐 이렇게 이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이득이 있는데요. 뭐 하나는 이자가 매일마다 붙습니다. 많이 붙어요? 제가 활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투자증권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발행엄시 금리가 3.6%입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웬만한 은행 예적금 수십 출금도 됩니다. 뭐 이체 수수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증권사에서는 CMA 계좌를 활용해보자 이고요. 두 번째는 뭐 주식, ETF, 펀드 기본적으로 이런 상품들은 이제 원금 보장이 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2, 3년 정도 혹은 뭐 3에서 5년 정도의 투자 가능 기간을 잡고 우량 주식이나 선진국 지수 위주로 투자를 꾸준히 하신다면은 그래도 물가 상승 이상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으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연금 계좌와 중개형 IS입니다. 앞선 방송에서도 뭐 연금저축과 IRP가 절세와 노후 목적으로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험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55세까지 이 상품을 가져가야 됩니다. 사회 초년생 친구들이 20대 중후반에 소득이 생기고 연금 계좌를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 한 25년에서 30년은 유지해야 되고 또 10년 이상의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됩니다. 그럼 65세까지 최소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뭐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보험사에서 낮은 이자로만 이 상품을 가져간다. 네. 근데 또 사업비도 다 떼간다. 그럼 배가 아프죠. 그러니까 어차피 길게 중간에 해지는 안 할 거니 그럴 때는 투자가 좋다. 네, 맞습니다. 수익성을 위주로 갔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중개형 IS. 3년 정도 만기를 유지하면 비과세나 절세 혜택이 가능하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더 늘린다고 합니다. 납입할 수 있는 금액도 원래 2천인데 이것도 늘린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상품인데요. 제가 봐도 이 상품 나쁘지 않습니다. 중개형 ISA 할 때는 뭐 국내 주식 투자는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이 계좌에서 하지 마시고 뭐 배당, 해외 주식, 채권 위주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담인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1, 2년 있다 쓸 돈인 거예요. 뭐 보증금을 올려준다라든지 집을 뭐 산다라든지 그런 돈들은 부족함이 보이거든.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돈들을 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요. 노후 자금이죠. 뭐 국민연금이 될 수도 있고 개인연금. 근데 노후 자금이니까 이건 안전하게 해야 돼요. 이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 기간이 짧은 것들은 은행으로 가시고요. 3년, 4년 혹은 그 이상이라면 증권사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셔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험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험사인데요. 내가 잘 모른다면 그냥 보장성 보험 위주로만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는 게 네, 보장, 저축 온갖 용어를 쓰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보장한다는 게 무조건 돌려주는 보장인지 중도 해지에도 보장인지 커버만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잘 모른다면이라고 오늘은 보장성 보험 위주로만 말씀드릴 거고 이거 위주로만 보험사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사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상품은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뭐 이건 다 아시죠? 이 보험, 실손보험 이렇게 말합니다. 짭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돈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뭐 약국 등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내가 쓴 돈을 일부 돌려받는 겁니다. 뭐 1세대부터 지금 4세대까지 실손의료비 보험이 나와 있는데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가입한 실비보험들은 경우에 따라서 갱신이 많이 되면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 있는데요. 이때는 뭐 내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요새 판매되는 실비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손을 10년째인가 가입돼 있어요. 축구하다가 무릎 연골 파열돼가지고 엄청난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갱신형이잖아요. 이게 계속 오르니까 지금 거의 3배 올랐어요. 네. 그리고 가입이 요즘 어렵다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실손 전환은 대부분 무심사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1세대, 2세대 실비를 가입했다. 요새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을 바꾸는 거죠. 같은 보험사 안에서. 이런 경우에는 별다른 심사가 없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대신 뭐 예전보다는 자기 부담금이 올라갈 겁니다. 매달 내는 건 적은데 대신에 사고가 났을 때는 커버도 적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 및 상해보험입니다. 암, 뇌혈관, 심장질환과 같은 진단비들 그리고 다치거나 아팠을 때 수술을 받을 수 있잖아요. 수술비 보험 이런 것들을 내 소득이나 상황이나 뭐 가족의 병력 고려하셔서 적정한 금액 안에서 잘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질병이 모르고 다 가입해놔야 되나? 주변 분들이 윤종신도 아니고 다 커버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아니더라고요. 보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대신에 가입비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정하자고. 한 달에 내가 낼 수 있는 예산을 한 3, 40대 3인 가족, 4인 가족이라면은 한 3, 40만 원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벌이 가정이다라고 한다면 그 가장하기 한 10만 원 중후반 정도 쓰고요. 배우자가 또 한 10만 원 그리고 자녀들이 뭐 10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를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넣는 거죠. 첫 번째가 실비보험, 두 번째가 진단금들, 암이나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대신 이때는 뭐 가족력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하면 좋겠죠. 네. 뭐 저희 집은 암이 없거든요. 저희 집은 이제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있어서 뭐 뇌졸중이나 저희 심장질 요새 또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수술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수술비 추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예산 안에서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 나누면 종신보험은 알거든요. 네. 내가 언제 죽어도 상관없이 보험금을 준다. 대신 보험료가 좀 비싸. 네. 이런 게 있어요. 엄청 근데 정기보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장받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3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해서 그쯤에 자녀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부모가 65세, 70세 정도가 되면 자녀들의 나이가 30대 초중반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보장받겠다라는 30대 혹은 40대 초반의 남자분들이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 1억 정도를 가입할 때 월보험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만 원? 한 10,000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대신 종신보험으로 이걸 준비했다. 1, 20만 원 걷더니 보험사 입장에서도 야 65세, 70세까지 보장받는 건 보험료가 얼마 안 나와. 안 죽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건데 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뭐 애들이 그 정도면 다 컸는데 뭐 그때까지만 보장받지 뭐. 그래서 저는 정기보험이라는 상품도 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있어요? 혹시? 네, 마지막으로요. 뭐 5,000원, 10,000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우리가 집에 불이 나거나 운전을 하다가 뭐 11대 중과실이나 사고가 크게 나서 상대를 크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했을 때는 뭐 많은 벌금과 형사상의 합의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저렴하게 준비해 놓은 보험들이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주택화재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내가 보험사의 어떤 특징이나 장점들을 잘 모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성 보험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비, 질병 및 상해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이 정도만 가져가셔도 우리가 호구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절대 안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각각 무엇이 장점이고 잘 활용하면 좋을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으니까 네. 지혜롭게 재테크를 해서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